서울에 사시는 71세 박정희 씨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지내면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목이 따갑고 기침이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고 목이 건조해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으며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확인해 보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창문을 열지 않고 계속 에어컨만 사용했더니 실내 공기가 탁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렵지만 계속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환기를 위해 자주 창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박정희 씨처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과 효율적인 환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 공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80에서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하루에 약 1만 5천에서 2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 기능이 약해지므로 실내 공기질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나쁜 실내 공기질은 즉각적으로는 눈과 코, 목의 자극,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다양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호흡하면서 배출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 집중력 저하, 두통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실내에서 발생하며 호흡기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문제가 되는데 가구, 카펫, 페인트, 청소용품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사용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밀폐된 상태로 지내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0ppm을 초과하게 되면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축적되어 공기질이 악화됩니다. 에어컨 자체도 공기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필터가 더러우면 먼지와 세균을 실내로 재순환시킬 수 있고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자라면 포자를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또한 에어컨은 공기를 냉각시키면서 습도를 낮추는데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하여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환기 방법과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의 기본 원칙은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기 시간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입니다. 오전 6시에서 8시와 저녁 7시와 9시경에는 외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기질도 비교적 좋습니다. 이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창문만 열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대각선 방향의 창문을 함께 열어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세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여 공기 순환을 도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컨과 환기를 병행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중 여러 번 짧은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시간에 10분, 저녁에 15분 정도씩 나누어서 환기하면 실내 공기질을 좋게 유지하면서도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에어컨을 2~3시간 가동한 후 30분 정도 꺼두고 환기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공기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실내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면 호흡기에 부담을 주므로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법이 있지만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 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에어컨 필터 관리와 청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실내 공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 청소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부드럽게 씻은 후 완전히 말려서 다시 장착하면 됩니다. 에어컨 내부 청소도 중요한데 2년 1~2회 정도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도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등은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입니다. 천연 공기 정화 방법도 있습니다. 수치나 활성탄을 실내에 두면 냄새와 습기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두는 것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하여 실내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ppm을 초과하면 환기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습도계도 유용한 도구로 실내 습도가 40% 미만이면 너무 건조하고 60%를 초과하면 곰팡이 번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어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리할 때는 환기팬을 반드시 사용하고 청소용품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화학 세제나 방향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천연 재료를 이용한 청소법을 사용하거나 화학 세제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상황에서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부 공기질이 나쁘므로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곰팡이 번식 위험이 증가하므로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여 습도를 조절하세요. 박정희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와 에어컨 사용 중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환기와 에어컨 관리, 그리고 다양한 공기질 개선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원함만 추구하지 말고 건강한 공기질까지 함께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